리플이 결국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수없이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리플의 행보가 상당히 거칠었죠. 올 초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관계가 이슈되면서 리플 XRP 토큰과 그 발행사인 리플사 이 모두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 호재가 여럿 있다고 해서 전체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네트워크와 기술, 정책과 지정학적 시나리오까지 리플 XRP라는 자산이 대체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인지 이것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리플과 코인 소식, 기술 분석과 관점 공유는 우리 공식 커뮤니티죠. 리플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450명이 현재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커뮤니티에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신청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플은 회사 이름이죠. 2012년에 시작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고요. 사업을 발휘한 이유는 기존 국제금융 스위프트라고 하죠. 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리플과 스위프트의 비교가 아주 중요하죠.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교 항목을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처리 속도이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기존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해외 송금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시간 얼마나 걸리던가요? 송금 처리에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2일에서 5일 영업일 기준입니다. 이 정도가 소요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리플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에 송금을 하더라도 10초 안에 송금이 완료돼요. 다음 수수료를 살펴보면 이렇게 송금하는 경우 작게는 만원대부터 크게는 100만원대까지 다양한 기준의 수수료율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미세한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리플을 전 세계 은행들이 사랑하도록 만들어놓은 핵심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온디맨드 리퀴디티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 은행은 1000만원이라는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1000만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 통용되던 리퀴디티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온 디맨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이 바로 리플입니다. 이것을 통해 송금을 하는 순간 XRP로 바로 환전하고 수신자는 다시 현지 통화로 실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자금 선예치 이걸 없앨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엄청나게 환호했던 이유가 눈에 훤히 보이죠. 전 세계가 모두 다 같이 쓰고 있었던 스위프트라고 하는 시스템에 단기를 들고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진 기업 바로 리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도 만약 실제 금융기관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앞서의 이런 엄청난 효율성을 자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앞다퉈서 리플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는 거의 미국의 국영이라고 볼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태국 국영이죠. 이 일본의 대표 금융기관이죠. 이 영국 금융기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상대하는 기관들이 다들 국가 단위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또 중남미까지 흔히 말하는 제3지대 국가들에서는 리플의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송수금 인프라를 갖춰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블록체인 시기는 물론 앞서의 인터넷 시기에서도 금융 시스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규제 환경이죠. 금융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 시스템 그 자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플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3지대 국가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들 규제를 결국 맞춰내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내용을 볼까요? 지난 정권을 통해서 미국 증권위원회 SEC는 거래 지원 중이었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에 대해서 소송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법원에서는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죠. 이에 패소한 SEC는 항소 의지를 비춘 적이 있으나 지금은 리플사의 승리로 마감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빠른 행보였고 일개 기업이 국가기관을 넘어선 아주 상징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리플 XRP가 법적 리스크라는 도마 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수많았었던 전세계 은행연합에서 전적으로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조금 다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대서특필되고 있는 트럼프 관련 내용이 있죠. 바로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였던 2018년도 이미 한 차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었고요. 그때의 증시 하락 어마어마했었죠. 하지만 그때 반대파에 휘말려 결국 빠른 시기에 중도 포기하게 돼버렸었는데 지금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전쟁이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점이 있어요. 무역은 무엇으로 하나요? 돈입니다. 물건이 가고 대금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죠. 그 대금을 받는 방법 바로 결제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결제 시스템을 휘어잡게 되면 돈의 흐름을 휘어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스위프트였죠. 리플은 이것을 타겟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리플 시스템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극명하게 증명됐던 사실이 있어요. 바로 중개은행의 비효율성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구호 금액이 지원되었었는데 당시 스위프트의 개입 실패로 중개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었죠. 그때 우크라이나의 구호금 지원이 가능했었던 것은 바로 암호화폐 뿐이었습니다. 중개은행의 개입 없이 리플 XRP 자체적으로 송수금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세계 패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작년이죠. 2024년 리플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바로 RLUSD. 이 사업은 존재 자체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번 트럼프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 방법의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적 전략으로 어느 정도 존재인지 이해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달러 패권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격상될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리플에게 중요한 것이죠. 현 시점 미국 기술과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은 오직 둘뿐이에요. 첫째, 리플의 RLUSD, 둘째는 USDC입니다. 이 중 USDC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와 그에 따른 기관의 수탁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주요 사용처입니다. 반면 RLUSD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플 레저를 사용하죠. 따라서 용도 자체가 해외 송금입니다. 송금을 처리하는 주요 기관들, 은행이죠. 이렇듯 둘의 역할이 분담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미국 증권위원회 SEC와의 소송 사건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위법이다 라고 SEC가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이제는 끝났죠. 지니어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정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자 이제는 미국에서 규제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 포함되는 내용은 뭐냐면 코인이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적인 정의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과 그리고 마지막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은행과의 기준 이것을 통합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리플 때문이죠. 앞서 타사 운영사를 살펴봤을 때 기존 스테이블들은 암호화폐 거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던 것에 비해 리플은 해외 송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모두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을 통해 은행과의 통합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이 코인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코인의 등록과 발행 절차, 운영에 대한 모든 시스템과 관련된 규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항상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게 웃고 있지만 전 세계 금융과 관련된 규제 문제 처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테랑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리플 XRP 토큰이 제도권 안에서 작동하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리플의 기술력, 은행과의 연합 이런 것들은 사실 2017년, 18년 이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정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맹목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공격 사라졌습니다. 트럼프와 갈링하우스
둘의 투샷이 요즘 자주 잡히죠. 도널드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고 이번 백악관 만찬에서 발링하우스와 스튜어트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죠. 회동을 합니다. 더 이상 리플이 갈팡질팡하는 혹은 모호한 국가 정책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화폐 구축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다수의 중요 사업들을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로 활성화시킨다면 그 첫 번째 옵션이 바로 리플랩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결제망 시스템 서비스가 있죠. FedNow라고 하는 것이고 페드 연준입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직접 움직이고 가동하는 서비스예요. 이것의 역할은 미국 내부의 결제망 구축이에요. 그리고 XRP와 이것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XRP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송금이 목적입니다. 국경 간 거래라고 하죠. 따라서 연준이 하는 것은 미국 내부를 타겟으로 한다면 리플 시스템은 그 바깥입니다. 상호간의 내부와 외부를 담당하는 시스템이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었고 규제에 대응해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 정치적 배경까지 이제는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 세계 국가 규모의 은행들이 고객으로 참여하고 있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며 결국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게 되고 스위프트가 처리하고 있는 하루 4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탈환해 가게 될 겁니다. 큰 상승이 좋았지만 최근 조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장 올 연말만 돼도 지금의 이 조정을 추억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